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6%를 넘는 것도 나왔는데요. 평균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3%포인트 오르면 190만 명이 위기에 빠질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최저 4%에서 최고 6.2%. 1년 전과 비교하면 2%포인트 정도 치솟았습니다. 내야 할 이자가 2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3%대 받았던 사람이 정말 신용도가 안 좋아져서 6%까지 받았다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약 1.5배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에 연동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린 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뜻입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1,646만 명, 평균 대출 금리는 4%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원금과 이자 갚는데 소득의 70% 넘게 쓰는 사람은 140만 명,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면 원금과 이자 갚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석 결과 만약 평균 대출 금리가 7%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50만 명 더 늘어나 190만 명이 됩니다. 심지어 소득의 90%를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써야 하는 사람들도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위원장은 이들의 파산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정부가 위기 때마다 뭐라 해줘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왔고 파산자로 모는 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경제에 그게 더 엄청난 코스트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내서 투자하다 실패한 사람들을 돕는 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B2,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중요한 건 빚을 갚을 수 있냐 없냐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약 12년 만에 6%를 넘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4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4에서 6.2%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대출 금리에 연동되는 코픽스가 2.38%까지 급등하면서 최고금리가 6%를 넘은 건데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대출금리마저 급등하면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올 상반기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4만 2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유례 없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2계단 0.5%포인트 올렸죠. 당장 20대와 30대 청년들의 빚 문제가 큰일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다가 생활까지 어려워진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을 찾은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방치하면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청년은 올해 2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려 전부 코인을 샀습니다.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일주일이 지나자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진짜 바닥인 것 같으니 여기서 조금만 이제 그 수익을 보고 완전히 이제 손을 떼야겠다.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였는데. 스트레스로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함께 투자했던 친구들은 이자 갚느라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그 상품권 가서 800만 원이나 뭐 1000만 원 정도를 또 더 빌려가지고 언제나 생활이 좀 급하게 생활비로 땡겨 쓴다든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4분의 1은 2030 세대의 빚입니다. 빚내서 뭐 했나 봤더니 주로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으로 썼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가운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세대들보다 2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코인 같은 위험한 투자도 빚을 늘렸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금리가 비싼 이금융권에서도 많이 빌렸습니다. 20대의 이금융권 대출은 1년 사이 17%나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에게 약정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손실을 도와주는 게 맞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어떻게 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코스트는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생활 시작부터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로 빚더미에 올라있던 자영업자들의 파산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상환을 미뤄주는 대책만 내놨는데 이제 일부 빚을 탕감해주는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 대출은 968조 원, 코로나 직전보다 28%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는 8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번 돈의 41%를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빚 갚느라 또 빚을 지고 신용도가 떨어져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기 연체로 등록이 돼서 금리가 13%입니다. 현재 대출이자가 사채까지 포함해서 한 3,400 정도.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하지만 이건 시간만 벌어주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특단의 조치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만들어 이자도 못 갚는 사람들에게 빚을 일부 탕감해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 갖게 했습니다. 7% 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방법도 은행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달라지긴 했지만 파산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 빚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